상황을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는 힘들다고, 괴롭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머리와 마음에 쌓여가는 복잡하고 무거운 것을 밖으로 내보내며 강한 척하느라 조였던 긴장을 풀고 내면에 쌓인 버거운 것을 툭툭 덜어내는 것이다. 힘들고 지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괜찮은 척, 강한 척, 꼿꼿한 척하지 말고 스스로에 지치고 약한 모습을 다 털어놓는 시간을 가져보자. 표현적 글쓰기란 과거에 겪은 특정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트라우마나 상처, 부정 정서 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글을 쓰는 것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지치고 힘든 내 마음을 위해 가끔은 종이 한 장을 놓고 손에 펜을 쥐어보자. 걱정되는 일, 불안, 책임감, 압박감 등을 더 이상 담아두지 말고 솔직하게 써 내려가자. 당신 자신을 위해 마음속에서 내보내야 할 것은 신경질과 짜증, 화가 아니라 눈물일 가능성이 크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각자에게 주어진 조건과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일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개인이 소명의식을 가질 때 누리는 긍정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갖고 몰입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일에 대한 애정과 몰입은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성과를 올리고 회사와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해주었다. 즉,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몰입하는 태도가 소명의식이라는 원인과 긍정적 성과라는 결과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승패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계된 업계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보자.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자. 하고 싶은 일을 오래도록 잘하기를 바란다면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과거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더 훌륭한 성과를 내는 이들은 학습 및 성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합의된 성과를 달성하고 맡은 임무를 더 성실하게 조직 내에서 해내고 있었다. 상사들은 평소 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우리 마음은 긍정정서나 부정정서 둘 중 하나만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서에 관한 연구를 보면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고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밝게 웃을 수 있다. 한 마음에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에게 하나의 정서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정정서를 줄이는 데만 신경을 쓴다면 즐거움마저 놓치게 된다. 그러니 마음의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정서가 있더라도 좀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자. 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일에 임하는 태도와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물에도 차이가 생긴다.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인생이라는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일은 개인의 삶의 의미를 채워가는 핵심적인 수단이자 동반자가 된다. 복잡하고 바쁜 직장 생활에서도 중심을 잡고 성장을 지속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조급한 마음으로 옆 사람과 경쟁하는데 열을 올리거나 똑같은 일만 반복하며 게을러지는 이들도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인생을 크게 보고 뚝심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일의 의미는 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굳건해진다. 성공 사다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노력도 실행한 이들이었다. 좋은 태도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곤 한다. 이를 통해 의미를 성취해 나가는 마음과 태도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올려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일은 의미 있는 삶으로 연결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하거나 의미 있게 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괴로움을 겪는다. 세상에서 내가 진짜 나로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 상황에 휩쓸려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불쾌함과 불편함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일의 의미와 삶의 의미는 함께 간다. 일의 의미가 분명하면 삶의 의미도 분명해진다. 반대로 일의 의미가 흔들리면 삶의 의미도 흔들린다. 소명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이고 성실하게 가치를 추구하도록 해주고 일상에서 의미와 가치를 부단히 추구하는 행동은 다시 우리의 소명을 강화해준다. 그리고 이런 시간 속에서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세운 중심을 지키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미와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가요? 최대 강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쉽게 고쳐 말하면 이렇다. 당신은 당신답게 일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모든 면이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면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보니 일이 더 잘 되는구나. 나도 잘하는 게 있었어. 그래, 이 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로써 향상된 자존감은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는 기반이 된다. 우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 강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폭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점을 활용하면서 향상된 자존감은 다시 자신의 강점을 한층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 따라서 선순환의 시작을 자존감 향상이 아닌 장점 파악과 활용에 두자. 강점을 활용해 작은 성공을 만들고 즐거운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꼭 고쳐야 할 부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도 파악하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진심으로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수용하고 동의하고 양보하는 것은 마음이 넓고 선한 것과는 다르다.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당신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또렷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경쟁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이 하려는 것을 방해하거나 상대가 자신과 경쟁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나를 세우고 공격 태세를 취한다. 상사의 비율을 맞춰주고 기분 상하지 않게 해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며 일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한정적인 에너지를 감정 싸움에 다 써버리지 않도록 당신을 보호하자는 뜻이다.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겪어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핵심이다. 첫째, 갈등을 인정하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난 저 사람이 싫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둘째, 시야를 넓혀 갈등을 양쪽에서 바라보자.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바라보자.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다. 셋째로, 관점을 보다 넓혀서 자신의 태도가 주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도 생각해보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실력을 키우자. 갈등의 골에 빠져 당신의 성품마저 망가지도록 두진 말자. 마음을 굳게 먹고 일에 집중하며 역량을 키우자.